2023년 6월 9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영문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를 저희 의뢰인 회사에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나 이제 국제 계약을 추진을 할 때 커머셜 리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계약을 체결을 시켜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등록해서 계약을 대리인으로 계약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제 의뢰인 회사에 이제 검토 의견서라든가 이제 검토 피드백을 드리면 이제 의뢰인 회사에서 직접 임대차 계약을 추진을 하는 경우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상황들 이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상업용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주의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 일단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대인한테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꼭 미국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상업용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이제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월세라든가 이제 보증금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른 게 이제 관건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의 주의사항은 당연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겠고 당연히 이제 뭐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바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 불공평한 조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해당 이제 불공평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알고 진행을 하는지 모르고 진행하는지가 굉장히 이제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덜커덕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더 큰 경우, 예를 들어 월세보다 뭐 관리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뭐 그런 경우들. 그래서 특히 이제 장기 임대 계약이나 식당 같이 이제 거액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이제 적극적인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좋지가 않았을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협상만 제대로 하면 프리 렌트라고 하죠. 이제 몇 개월 정도 이제 무료로 렌트를 하는 경우들, 뭐 인테리어 사업을 위해서, 인테리어 이제 공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임대인이 배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이제 예시를 적용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협상을 제대로 하면 이제 임차인한테 유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 체결할 때 당연히 이제 월세라든가 임대 기간이라든가 보증금 그런 내용들은 너무 기본이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 뭐 금방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공용 공간, 시설 유지 보수, 그다음에 계약 종료 같은 것들 꼼꼼히 검토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임대 계약 체결한 이후에 건물주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임차인은 대출 기간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순위를 가지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 건물주가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니까. 그런데 이제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를 그 검토를 할 때 뭐 건물주가 선순위 포기 조항 같은 것들을 이제 이 계약서에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조항이죠, 임차인한테. subordination clause라고 해서 선순위 포기 조항, 그거를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각주라든가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선순위 포기 조항, 임차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기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진 내용을 포기해라라고 하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들을 이제 체결하도록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정부 기관에서 뭐 규정상 부동산 뭐 규정상 그런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은 없는데, 계약의 자유를 좀 우선시하는 그런 뭐 미국의 몇 개 주라든가 뭐 나라의 어떤 나라의 어떤 부동산 규정 중에 subordination clause라고 하는 선순위를 포기해도 된다라는 조항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리하게 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 그러니까 Non-Disturbance Clause라고 하는, 부동산 점유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이제 그러한 이제 비슷한 조항들이 이제 각각 각 주마다, 미국 각 주마다 있겠고, 또 미국 그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그런 비슷한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고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협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뭐 임대인 또는 이제 건물주가 어떠한 이제 대출을 받거나 뭐 권리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체결하도록 이제 사인을 하도록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순순하게 이제 계약을 서명을 하거나 하지 말고 꼭 이제 점유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침해받지 않는다. 또는 월세 내용을 침해받지 않는다. 또는 이제 점유권, 부동산을 이제 월세 계약을 했으니까 계속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꼭 이제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니까 꼭 이제 법률자문, 저희 같은 이제 국제법무팀에 의뢰를 하셔서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이런 계약서를 검토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검토를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문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들 중에 이제 실제 사용하는 임대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뭐 프론트라든가 리셉션 공간이라든가 로비라든가 그런 곳에 이제 청소, 보안, 관리 같은 그런 서비스를 임대인이 보통은 제공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이제 비용, 뭐 보통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청구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명목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이제 비용들이 모두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유무, 비용 및 이제 유지, 보수, 비용 처리에 대한 이제 조항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공용 공간에 대한 그 관리를 당연히 이제 임차인이 비용을 내겠죠. 그래서 관리비를 내는 것들은 이제 보통 괜찮은데, 이제 과도한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경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통 이제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약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라고 해서 CAM 차지라고 하는 관리 비용을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 CAM 차지라고 하는 이제 관리비 청구를 기본 임대료 외에 부동산에 대한 이제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커먼 에어리아, 이제 공용 공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주차장, 지붕, 복도, 입구, 그런 내용, 그런 이제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 운영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을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CAM 차지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나 이제 계약서의 관리비 명목, 그러니까 이제 용어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CAM 차지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매상가나 이제 쇼핑센터 같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공용 공간에 대한 비용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상업용 임대 계약의 경우는 임대 기간이 만료가 꼭 되어야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되거나 지역 이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임대 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임대인하고 잘만 얘기하면 사실 이제 다른 임차인을 뭐 우리가 구해준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출구 전략으로 이제 임차인의 경우는 이제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조항이라든가 서블리스죠. 서블리스, 이제 재임대
관련된 이제 그런 조항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임대인이 꼿꼿하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들은 임대인이 오케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사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우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다른 임차인을 찾아서 이 계약서를 이제 리플레이스, 대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어사인먼트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서브리스라고 보통 하죠. 서브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재임대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기존 임대 계약 내에서 작은 임대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임대인이 오케이가 되면 사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이제 직접 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임대차 계약서 안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획득을 해서 새 세입자를 이제 맞아들이는 건데, 이럴 경우도 이제 공통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의무가, 뭐 이제 월세를 안 냈다든가, 뭐 디파짓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불이행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건물주는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인먼트라든가 서브리스라고 하는 이런 조항들은 이제 사전에 건물주의 서면 승인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가면서, 또는 이제 현지 부동산 조언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가 요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특히나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법무팀이 없거나 뭐 이런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뭐 계약 전문 팀이 없다면, 전문가가 없다면, 저희 같은 이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같은 이제 이런 국제 계약을 전문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는 곳에 의뢰를 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에 가서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제 국제 계약에 속해집니다. 이제 그런 국제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영문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 이제 커머셜 리스 어그리먼트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법무팀의 활용이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자문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월에 뭐 정확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동안 자문을 드리는 식으로, 또는 단건으로 이런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제 계약을 이제 검토를 하고 의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정보로, 국제법무팀 정보로 이제 참고를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또는 이제 진행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문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 중에 이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상황 이제 몇 가지만 찝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